녹화해서 올릴 거니까 그다음에 이걸 갖고 이제 못 본 학생들은 보면 돼요. 일단 여러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고 이제 혹시 이제 오늘 뭐 보강 수업이 다른 거에 대체 수업으로 하는 학생들이 있을까봐 그렇게 가이드할게요.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여러분들 출석 상황 한번 잠깐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각자 자기 거 한번 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좀 지난 거가 혹시 그때 여러 가지 뭐 보강 등으로 듣지 못했던 학생들은 뭐 좀 뭐 기간을 좀 연장을 뭐 해달라고 나한테 부탁하면 일단 제가 기간 연장을 잠깐 해줄 테니까 그 기간 안에 들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안 돼 있는 학생들은 출석 체크 정확히 잘 해주기 바라고요. 제가 한번 쭉 이렇게 보여주는 건 자기 출석은 자기가 잘 챙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이 되게 출석에 다 반영이 되는 거고 오프라인은 어차피 제가 다 일괄적으로 처리하니까 여러분들이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오늘은 이제 뭐 할 거냐면 이제 결함 보고 작성하는 방법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과제 잠깐 취약점 점검하는 거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한번 한두 명 한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연주 거 한번 볼까? 자, 내가 화면 공유를 다시 해줄게요. 연주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간략하게 한번 얘기 좀 한번 해줘봐요. 연주 있나요? 이연주 학생? 없어? 잠깐만, 연주 안 들어왔나? 자, 그러면 다른 사람 거 한번 볼까요? 자, 다른 사람 거를 그러면 민서 왔나? 권민서? 네, 교수님. 오케이, 그럼 민서 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아, 근데 저 교수님, 음, 이게 하다가 중간에 저희 집 공유기가 LG 건데, 음, 이게 로그인이 안 돼가지고 음, 중간에 음.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는 데까지 한번 보여줘봐. 얘기해봐. 꼭 아, 네, 정확하게 안 해도 되니까. 잠깐 내가 화면 아, 공유 좀 할게. 학생들하고 같이. 네. 하는 방법이 중요한 거지 뭐. 한번 설명해 줘봐요. 어, 그 두 번째 그 스크린창에 CMD 창 이용해가지고 음, 무선 와이파이 기본 게이트웨이 음, 검색했고요. 음, 밑에 음, 그 공유기 통해서 원래 로그인해서 봤었어야 음,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음, 컴퓨터 안에서 속성 들어가서 네트워크 음, 보안키 음, 패스워드 수준 높은 걸로 음, 보여줬고 음, 그래서 그 공유기 보안 점검 결과에다가 음.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는 다 확인이 되었는데 6번부터 확인이 안 돼서 못했어요. 오케이. 나중에 한번 해봐. 알았지? 네. 오케이. 잘했고요. 다음 거 누가 있나 한번. 오윤아 학생 왔어요? 오윤아 학생 없나? 네. 유나 왔어? 빨리 대답하세요. 그 유나가 한번 유나가 한 거 한번 설명 좀 한번 해봅시다. 화면 공유 잠깐 할게요. 학생들하고. 자, 한번 유나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자, 전체 틀을 보고. 저도 집에 음, 공유기로 음,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 대체적으로 저는 보안 패스워드 이런 것도 다 특수문자랑 숫자, 영문자 조합해서 잘 설정돼 있었고, 음, 그냥 관리자 페이지에만 기본 아이디로 설정되었던 거? 그것만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오케이. 잘, 펌웨어도 잘 됐었어? 업데이트? 네네. 잘 돼 있었단 말이야. 최근에 뭐 했었나 보네. 오케이, 그럼 이거 취약한 어떤 정보들 잘 했고요. 음,
자, 다음 한 명만 더 봅시다. 한 명만. 인빈이 했니? 인빈아, 허인빈. 인빈이 어디 갔나? 인빈아, 허인빈 학생 한번 자료만 한번 공유 한번 해볼게요. 자, 파워포인트. 여기 뭐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던 것 같고 전체적으로 보고서를 잘 만들었네. 깔끔하게. 느낀 점까지 인빈이 잘했고 다음 한 명만 더 해봅시다. 누가 해볼까? 경준이 왔나? 타경준? 네. 그럼 경준이 거 한번 볼까? 자, 화면 공유할게요. 자, 경준이도 한번 어떻게 했는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봐요. 기본적으로 가장 문제가 컸던 거는 그냥 와이파이 패스워드랑 관리자 페이지 패스워드가 정상 이제 낮은 보안성으로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패스워드를 변경해 주었고 이제 펌웨어가 최신 업그레이드 자동 업그레이드로 되어는 있는데 음, 설정은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업데이트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만 조치해 줬습니다. 음, 나머지는 음. 다 비활성화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다 적용이 잘 돼 있어가지고 암호화 수준이 잘 돼 있어서 그러면 대상은 어디였지? 대상은 저희 집 공유기입니다. 오케이. 대부분 이제 집에 있는 것들을 다 했고 이런 취약점 했고 느낀 점. 아, 느낀 점 말씀드리면 될까요? 음, 그 생각보다 그 공유기 관리자 페이지에서 음, 되게 설정을 많이 만질 수 있어서 음. 이제 그만큼 그리고 또 허점도 많기 때문에 그 비밀번호가 이제 보안성이 높아야 된다는 거가 많이 느껴졌고 또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자택에서는 그나마 괜찮은데 더 큰 기업이나 회사에서는 이 ISMS 기준에 따라서 맞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힘들고 중요한 것 같아서 그만큼 이제 보안 담당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잘 느꼈고 경준이가 아주 잘했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통해서 느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집에 있는 어떤 AP도 어차피 관리자 권한으로 관리가 된다는 것조차도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었던 경우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회사도 여러분들이 보안 담당자로 가가지고 이제 서버 담당을 하건 어떤 뭐 네트워크 담당을 하든 기존의 어떤 장비들이 정확하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 그것도 중요한 게 ISMS에서는 망분리를 무조건 하도록 되어 있어요. 망분리를 왜 해야 되냐면 외부 망으로부터 차단을 시켜놓는 게 일단 제일 먼저 안전을 보장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또 공격 기법들이 나오긴 하지만 망분리가 되면 큰 어떤 사고의 위험은 적어들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냐면 내부자 보안에 대한 것들만 관리를 신경 쓰면 돼요. 그런 차단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서버나 이런 것들은 망분리를 대부분 무조건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그런 장비들마다 어드민 과정으로 전부 다 로그인을 할 수 있게끔 원격으로 요즘 대부분 다 하기 때문에 장비들 특히 서버나 뭐 네트워크 장비, 보안 장비들도 전부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와이파이 지금 관리자 로그인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보안 장비들도 전부 다 관리자 아이디, 패스워드를 넣고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들을 또 실무에 가서 체크하냐면 실제 그 시스템을 다루는 사용자에 대한 권한, 접근 제어를 어떻게 해놨느냐, 현황을 어느 정도로 관리하고 있는지, 실제 이제 되게 잘 관리하고 있는 데는 접근자에 대한 IP 지정까지 해가지고 그 IP 컴퓨터에서만 그 아이디로 접속하게끔 더 강화를 시켜놨어요. 그게 안 돼 있으면 결함이 나가요. 그 정도로 되게 체계를 잘 잡아놨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ISMS에서 나오는 통제 항목들에 있는 것들만
회사에서 잘 지키면 보안에 대한 큰 리스크들은 최대한 많이 줄일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이버 강의에서는 이제 보안 통제 항목들, ISMS 피해에 있는 통제 항목들에 대한 내용들을 쭉 설명하면서 발생했었던 결함 사례들을 쭉 여러분들께 제가 아마 설명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 내용들을 보면서 실제 이 통제 항목에서는 이런 결함들이 발생을 했었구나. 그러면 그런 그 결함에 대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가서 하는 회사에서는 없도록 여러분들이 조치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가면 ISMS를 담당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관련된 부서에서 일할 수도 있으니까 잘 알아놓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그런 쪽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보안에서 이런 관리 체계를 잡는 거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보안이라는 거는 준비를 해도 끝이 없어요. 그만큼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게끔 하나의 어떤 체계들을 만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보통신망법에서 이런 것들을 지금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관리 체계를 통해서 어떤 문제점을 어떻게 도출하는지 그런 과정들을 지금 이제 몇 가지 맛보기로 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실제는 여러분들이 이 회사에서 운영하는 보안 장비하고 네트워크 장비들에 대한 것들을 좀 살펴보고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학교 환경이 좀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그걸 못하고 있고 그래서 그 한기대학교 그 사이버 강의 보안 운영관리 1, 2를 제가 추가 점수를 주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보면 와프부터 DDX 그다음에 뭐 스니퍼 같은 보안 장비들을 다루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쭉 그래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 보안 장비들이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수업에서는 이제 그런 거를 실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뭐 전산실에 들어가서 직접 뭐 견학도 한번 해볼 수도 있지만 그 물리적인 부분만 보는 거고 실제 그런 장비들을 원격으로 들어가서 체크하고 하는지는 심사를 나가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실제 심사를 가도 실제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것처럼 집에 있는 라우터 지금 무선 AP 점검한 것처럼 그 심사원들도 점검하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럼 그 포인트에 대한 것들은 우리 엑셀 파일 있죠. 세부 통제한 거 그걸 하나하나씩 다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통제 항목을 하나하나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느끼면 좋을 것 같아요. 경준이도 잘했고 이제 대부분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잘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하고 또 뭐를 할 거냐면 지금 결함을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찾은 사람도 있고 못 찾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결함을 이제 자기 집에 있는 무선 AP에서 취약점을 찾은 사람은 그 취약점의 하나를 작성하는 거예요. 결함 보고서 양식을. 그 다음에 자기 집에 취약한 결함이 없는 사람들은 미션 임파서블에 있었던 내용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작성해도 좋아요. 제일 좋은 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무선 AP 점검했던 거에 대한 걸 하도록 하고, 자, 제가 이제 공지사항에 그 결함 보고서 양식 몇 개를 올려놨어요.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한번 열어보면 제가 압축 파일 올렸으니까 다운을 한번 받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다시 파일을 열어가지고 공유해 줄게요. 여러분들은 필요하면 그 자료를 다운받으면 돼요. 자, 이건 이제 조별로 이제 시켰던 건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상황이 있어서 여러분들 조별 미션은 안 하고 개별적으로 대부분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하는 게 좀 필요해요. 자, 그래서 먼저 어떤 것들을 보냐면 자, 1조가 있었던 걸 한번 열어보고 같이 화면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양식을 익히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결함 보고서는 심사원들이 쓰는 거예요. 이제 실제 ISMS 신청 기관에서 시사나 뭐 TTA나 이런 곳에 세계 평가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쪽에 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원들이 꾸려져요. 그리고 사전에 가서 이런 준비 체계를 다 확인을 하고 와요. 그러고 나서 심사 일정이 지정이 되면 5일 동안 심사를 진행을 해요. 그러면 첫날 10시 후에 모여서 간단하게 11시쯤 착수회의를 진행해요. 착수회의는 이제 심사위원장하고
그쪽 기관의 이제 CTO들이 아니면 뭐 대표이사까지 참석해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내용에 대해서 몇 개의 통계 항목을 가지고 평가를 하겠다, 인증평가를 하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심사원들이 인사하고 그다음에 통제 항목도 쭉 어떤 부분, 그다음에 어느 범위까지 할 건지에 대한 거를 일단 알려줘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쭉 이제 소개를 쭉 하고 나면 이제 심사팀에 대한 소개가 끝나고 그다음에 또 기관에서는 기관 회사 소개 및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해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오전 회의가 끝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후부터는 뭘 하냐면 기관에서 준비한 서류들을 다 보여줘요. 처음에 이제 보는 게 뭐냐면 네트워크 구성도를 통해서 실제 이 기관에서 서비스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실제 ISMS나 ISMSP에 포함이 되는 대상 자원이 어떤 건지 그걸 통해서 쭉 설명을 드려요. 그리고 서비스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그걸 통해서 어떤 장비들을 어디까지 봐야 될지를 심사원들이 쭉 결정을 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오전 동안 설명이 쭉 이제 그 회사에서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저희가 필요한 것들 계속 물어보고, 자, 그리고 나서 심사원들이 뭐를 하냐면 필요한 서류를 이제 칠판이나 이런 화이트보드에다 다 적어요. 그날 이제 내가 앞으로 봐야 될 부분들 뭐가 필요한지, 물론 이제 회사에서도 서류를 많이 준비해 주는데 그런 내용들을 다 서류를 다 리스트 받아야 될 것들을 다 거기다 표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는 자산현황까지 다 이제 설명을 해주고 서비스까지 다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첫째 날 회의가 이제 5시 정도면 마무리가 돼요. 자, 이제 둘째 날 이제 10시까지 또 심사원들이 다 모이면서 인터뷰를 진행해요. 그러면 심사원들은 거기에 일정표가 있어요. 뭐 누구누구 위원은 어디 항목을 보세요까지 통제 항목 나누는 거예요. 관리 과정은 심사위원장이 하고 1번부터 뭐 3번까지는 누가 보세요. 물리적 보안은 누가 보세요. 뭐 그다음에 운영 체제, 뭐 운영 보안하고 접근 통제는 누가 보세요. 그다음에 이제 그 심사원들의 수준에 따라서 조금 더 하이 좀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배정을 막 해줘요. 심사원 꾸릴 때부터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꾸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각 인터뷰를 계속 진행해요. 그다음에 실무 담당자들이 계속 시간 조율을 해가지고 관련된 서류부터, 그래서 실제 이제 그때부터 뭐를 하냐면 그 자리로 이동을 해요. 그 업무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 업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자리를 이동해서 예를 들면 데이터베이스를 보겠다 하면 DBA 권한을 갖고 실제 로그인하는 걸 다 확인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권한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정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걸 하나하나씩 다 살펴봐요. 어디에 있는 항목을 통제 항목에 있는 항목들이 잘 되고 있는지. 근데 심사원들이 베테랑들이기 때문에 어떤 항목을 봐야 될지 딱 정해놓고 하나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쭉쭉쭉쭉 다 보게 돼요. 그러면서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을 해요. 그러면서 이 부분들은 잘 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안 되고 있으면 인정을 해주면 돼요. 근데 이거는 뭐가 조치가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또 다른 어떤 증적 자료들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또 감안해서 반영해 줄 건지 안 해줄 건지를 이제 심사원이 판단을 해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쭉 해요. 자, 그렇게 이제 화요일, 수요일 이제 그 자기 역할에 따라서 주어진 심사원들이 항목별로 쭉 하면 이제 실무기관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매핑을 해주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 날 정도 되면 거의 이제 웬만큼 점검이 다 끝나요. 그러면 목요일 날 이제 한 줄 결함을 작성을 해요. 한 줄 결함을 작성하고 나서 목요일 날 오후에 이제 한 줄 결함에 대해서 체크하는 거예요. 한 줄 결함에 대해서 쭉 리스트업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고 전체적인 걸 심사원들이 다 논의를 해요. 다 논의하고 나서 이제 쭉 한 줄 결함들을 항목을 쫙 다 정하고 나서 역할 배정을 해줘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심사원들이 한 줄 결함 나온 거에 대해서 각각 결함 보고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심사원 관점에서 지금 뭘 한 거냐면 집에 있는 아니면 어디에 있는 무선 AP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 거예요. 점검을 진행했더니 결함이 발생한 거예요. 지금 취약점이. 그럼 취약점에 대한 뭐를 작성하는 거예요? 한 줄 결함. 한 줄 결함을 작성할 때는 자, 제가 결함 보고서 요 화면을 한번 공유해 줄게요. 한 줄 보고서는 간단해요. 한 줄 보고서는 한 줄짜리 헤드라인을 쓰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한 줄을 써가지고
만들어서 두면 돼요. 그냥 어디에다 주냐면 이런 빈 문서 같은데 한 줄 결함 양식이 있어. 이거. 잠깐만. 이거 빈 페이지 보이나요? 빈 페이지 보여요? 네, 보입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예를 들면 이게 아까 통제 항목이 몇 번이었냐면 한 줄 결함은 통제 항목 이 번호를 쓰는 거예요. 8.2.1 소스 코드에 대한 결함. 해놓고 여기에 대해서 쭉 타이틀 달아요. 요건 조금씩 이제 뭐 심사원장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그럼 요거에 대한 어떤 팩트를 갖고 논의하는 거. 요 밑에 이제 막 서브로 어떤 실제 상황에 대한 것들을 표로 집어넣고 막 일반적인 것들을 많이 해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한 줄 결함이라고 하는 그럼 이거 갖고 이제 통제 항목을 만드는 거예요. 통제 항목 하고 결함 보고서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결함 보고서 양식은 이런 양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록 일자, 신청 기관이 어디냐, 관리 체계, 최초 심사, 뭐 사후 심사, 갱신 심사가 있어요. 심사 범위는 어디까지 할 거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심사원이면 심사원에 대한 것들 확인자를 통하고 근데 대부분 결함을 주지 중결함은 거의 안 나와요. 왜냐하면 중결함을 주는 순간 그 기관은 인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있어요. 정말로 필요한 장비 관리가 돼야 되고 개인정보를 보호할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로 장비를 뭔가 도입해서 했었어야 되는데 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중결함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철수해버려. 중결함이 하나 나오는 순간 심사원들이 더 이상 보지도 않아요. 왜? 중결함이 나오면 인증이 안 되는 거야. 아예. 근데 중결함은 거의 대부분 안 주고 그냥 일반 결함을 많이 한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보호대책 예를 들면 이거에 이제 8점의 시스템 개발 보안에 뭐 8.2.5 소스 프로그램 보안에 대한 걸 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ISMS 세부 통제 항목을 갖고 하세요. ISMS P를 하지 말고 ISMS 통제 항목을 먼저 갖고 하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어차피 ISMS 통제 항목이나 ISMS P 통제 항목은 개인정보부가 조금 더 들어갔기 때문에 좀 약간 차이는 좀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또 ISMS P는 이제 새로운 클라우드나 이런 것들이 조금 들어가가지고 통제 항목 보는 것들은 조금 이제 좀 발전을 시켜놨지만 큰 차이는 없다. 내용들은. 자, 그래서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첫 번째가 중요해요. 자, 첫 번째는 헤드라인, 뉴스 헤드라인처럼 그 문제의 취약점이 뭔지를 딱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AP 보안에 지금 펌웨어가 안 돼 있다. 그러면 무선 AP 펌웨어 업데이트 미실시, 뭐 미구현, 뭐 그런 식으로 헤드라인처럼 쓰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죠, 여러분? 제목을 이건 무조건 똑같이 문제점이 있는 거를 헤드라인처럼 작성해줘야 돼요. 한 줄 결함처럼. 자, 그리고 나면 자, 인증 기준. 자, 8.2.5. 자, 우리가 엑셀 파일에 보면 8.2.5 소스 코드 한번 볼까요? 엑셀 파일을 한번 보면 엑셀 파일도 제가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참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공지사항에 올려놨으니까 자, 엑셀 파일을 한번 다시 한번 제가 화면 공유를 해줄게요. 자, 아까 우리가 봐야 될 항목이 자, 8.2.5였죠. 자, 엑셀 파일에 8.2.5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화면 공유해 줄게요. 자, 8.2.5. 어디 갔냐, 엑셀이. 자, 엑셀에 8.2.5를 보니까 자, 여기 나와 있죠. 소스 프로그램 보안. 그러면 여기 보면 여기 이제 통제 항목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럼 8.2.5의 내용이 뭐냐면 자, 여기 있죠. 소스 프로그램에 대한 변경 관리를 수행하고 인가된 사용자만이 소스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도록 통제 절차를 수립 이행하여야 한다. 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수행해야 한다. 이 내용을 복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복사해가지고 한다를 해가지고 복사해가지고 다시 아까 결함복으로 한번 또 다시 한번 가볼게요. 결함복으로. 자, 그럼 여기에다 인증 기준 이건 똑같이 쓰는 거 인증 심사기 8.1 소스 프로그램 보안에 따르면 그다음에 이 부분에다가 어때요? 하도록 되어 있음이라고 쓰는 거예요. 복사해가지고 집어 넣어가지고 아까 통제 항목에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적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자 결함 보고서의 양식을 얘기하는 거 여기는 뭐로 쓴다?
헤드라인처럼 결함의 전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작성해주고 그다음에 세부 통제 항목에 있는 인증 기준에 있는 내용을 써준다. 자, 그리고 나면 뭐가 나오냐면 이제 이에 따라 이런 인증 기준이 있어요. 지금 정부에서 만든 인증 기준이 있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이 회사에서도 뭔가 정책서가 만들어져 가지고 뭔가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뭐에 대한 수행하도록 뭔가를 하고 있어. 자, 근데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뭐 정책이 있는 거예요. 회사에 뭔가 지침서 같은 것들이 있어. 그래서 뭔가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하고 있어 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걸 찾아가지고 넣고 여기까지 써주는 거예요. 회사에 어떤 이걸 하게끔 뭐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나 자, 이에 따라 뭘 하고 있어요. 회사에서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아까 통제 항목에 있었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야. 문제점을 여기다 쓰는 거야. 그러나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안 되고 있다. 따라서 이 회사는 이러한 것들을 조치해야 된다라고 적어주는 거예요. 어떤 포맷인지 이해가요? 자, 제목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작성해주고 인증 기준을 작성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회사에서도 뭘 하고 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적어주는 거예요. 이게 결함보고서 양식이에요. 자, 다른 양식 하나 또 볼게요. 하나만 더 양식을 보고 여러분들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합시다. 이번에 6쪽 거, 3쪽 거 한번 볼까요? 3쪽 거. 얘네도 8쪽 거래고 잠깐 6쪽 거 한번 볼까? 얘네는 좀 잘못했네. 내가 8 좀 바꾸면 13.3.1을 한번 바꿔봅시다. 자, 13.3.1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제가 보여준 내용들을 기준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제 학생들이 낸 거다 보니까 못한 것들이 많다 보니까 자, 여기도 보니까 자, 접근 권한 관리 10.3.1의 인증에 대한 부분에서 결함이 발생했어요. 뭐냐면요. 사용자 인증 요구 사항인 사용자 인증 및 로고 횟수 제한에 대한 미구역. 그럼 여러분도 아까 로그인 관련된 부분이 어디냐? 그러면 사용자 인증 쪽이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부분을 쓰면 돼요. 그러면 인증 심사 기준 사용자 인증에 따르면 뭐뭐 하도록 되어 있음. 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뭐 서버 관리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써주면 좋고요. 그래서 어떤 기준을 정해주고 우리 ISMS에 있는 인증 기준을 적어주고 자, 그다음에 대부분 여기다 망법이나 이런 것들도 넣는 경우도 있어요. 이에 따라 신청기관은 관리자의 활동을 어디서 정책을 만들어서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 오해 제한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 대한 통제를 해야 한다라고 적어주는 거예요. 자, 대충 결함보고서 포맷이 어떻게 가는지 이해 가시죠, 여러분? 어려운 거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하냐면 요 샘플을 가지고 자, 제가 사이버 캠퍼스에다가 간단하게 여러분들 뭐 과제는 이거 제가 뭐 평가는 점수에 반영되는 건 아니에요. 단지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함보고서 연습 이거를 다음 주 수업 전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올려주고 오세요. 하나만 하면 돼요. 많이 할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하나만 올려주세요. 안 되는 거죠. 사용, 비사용.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이 결함 보고서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다른 쪽에서 했던 어떤 템플릿,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건 그거예요. 이거 화면 공유를 안 했구나. 잠깐요. 여기 과제 결함 보고서 작성하기 똑같아요. 지금 한 2, 30분 정도 남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그 한 페이지 여러분들 지금 발생했었던 집에 있는 AP 점검의 취약점
그게 뭐 점검에 취약점이 없었던 학생들은 미션 임파서블에 있었던 취약점 하나를 찾아서 결함 보고서를 한번 작성해 보세요. 그러면 이걸 갖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하고 피드백을 또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업은 이것만 할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제가 중간고사는 여러분들 그 점수 뭐 반영하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다음 주에 간단하게 가이드를 해주고 나서 한번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뭐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까지 한 거 정리하는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는 받을 필요 없을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제 컨설팅 보고서하고 PB에 대한 어떤 그걸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 그리고 요거 하나만 소개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포트폴리오 작성하는 학생들 지금 그 K무브에서도 요거 이제 이 사이트를 갖고 소개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 사이트 하나를 내가 소개해 줄 테니까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이 사이트 링크를 한번 제가 걸어줄 테니까 잠깐만요.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만들 때 지금 K무브 학생들도 여기에서 지금 이게 그 진행을 좀 잘 하고 있거든요. 잠깐만. 제가 링크를 하나 잠깐 여러분들한테 알려줄게요. 이 사이트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여러분들 이제 뭐 파워포인트나 개인 포트폴리오 작성할 때 이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자, 제가 링크를 일단 올려줬고요. 이 사이트를 한번 제가 들어가 볼게요. 자, 화면 공유를 다시 해줄게요. 자, 여기 미리네 사이트인데 다 여기 보면 프레젠테이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막 그런 다양한 것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제안서, 뭐 소개서, 과제 발표, 수업 프레젠테이션, 뭐 사진 이런 여러 가지 샘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포트폴리오를 한번 볼게요. 이 학생 거를 한번 이 샘플로 올라온 걸 한번 보면 물론 이제 제가 여러분들 올려준 것도 있는데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를 갖다 보고 이미지를 넣어도 돼요. 여기서 직접 편집을 해가지고 사진 같은 거 넣고 해가지고 다운로드해 보면 이미지를 다운받으면 똑같이 다운을 받아요. 그 다음 PPT로도 여러분들이 다운받아가지고 수정할 수가 있어요. 이런 기능들이 되게 잘 돼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 다음 페이지도 내가 원하는 거 선택해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구성하기 힘드니까 이런 사이트들을 보면서 이름을 좀 바꾸면서 여러분들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템플릿을 갖다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갖고 여러분들 이제 프로젝트도 어때요? 제목 같은 거 어떤 걸 느꼈고 했는지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부분들 제가 샘플로 준 자료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 그림 같은 것들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게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파워포인트 만들 때 이 사이트 갖다 뭐 일반적인 거 기본적인 거 틀들을 갖다 쓰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이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아니면 제가 뭐 샘플로 올려놓는 것들 몇 개 올려줄 테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사이트 하나 제가 소개해 줄게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자유자재를 좀 만드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잘해야 나중에 이제 그 회사에서도 업무를 잘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프로그램만 잘 개발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IT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문서 작업, 특히 파워포인트, 발표 이런 걸 정말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에 가서 좀 인정받고 그다음에 임원 아니면 그 이상까지 가려고 하면 프레젠테이션 정말 잘해야 돼요. 그리고 발표 능력 정말 잘해야 되고 보고서 작성 능력 엄청 좋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성공해요. 그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잘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런 어떤 다큐멘테이션 등요. 그래서 잘 만든 문서들을 보고 필요한 부분들은 갖다가 써서 여러분들이 문서를 잘 만드는 것도 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역량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기말고사 전체 점수에 영향을 주는 거는 여러분들이 최종 보고서 컨설팅 결합 컨설팅 보고서 지금 한 AP 같은 것도 잘 보관해놨다가 문서 다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갖고 여러분들이 발표 파워포인트 자료를 만들어서 1분씩 발표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저랑 실제 여러분들이 어디 전체적인 컨설팅을 쭉 한 학기 동안 한 리스트를 잘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파워포인트로 발표하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 포트폴리오까지 같이 발표를 해야 돼요. 그걸 갖고 마지막 주차에 교수님이 평가를 할 거예요. 아마 14주차에도 14주차에 하고 뭐 15주차는 피드백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14주차에 하고 성적에 대한 어떤 피드백을 할 수도 있고 그건 조금 제가 상황들을 좀 지켜보고 여러분들하고 논의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소개한 사이트들을 좀 한번 봤으면 보고 여러분들이 좀 만들어 가도록 하세요. 자, 이거 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런 역량을 좀 키워가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실제 잘 만든 학생들 거를 한번 보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만든 학생들 거를 한번 보도록 하고 뭐 포트폴리오 지금 여러분들 준비를 해야 되니까 전에 내가 샘플들 보여줬던 것 같긴 한데 하나만 더 보여주고 좀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 마친다고 해놓고 계속 안 마치고 여러분들 하고 있는데 블록체인에서 했었던 동현이 지금 이제 동현이가 코인 플러그에 가 있는데 동현이가 그때 교수님들 지도받고 막 해가지고 되게 좀 깔끔하게 잘 만들었어요. 물론 여러분들도 파워포인트 잘 만든 학생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요 샘플 자료 한번 같이 공유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하고. 자, 동현이 거를 이제 교수님들이 계속 이제 지도한 건데 보면 자, 포트폴리오 해놓고 자, 프로파일하고 프로젝트, 프로그램, 액티비티 어떤 것들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쭉 했고요. 자, 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에듀케이션부터 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스킬업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어떠한 뭐 라이센스와 상들이 있었는지 경험, 대부분 이제 포트폴리오 첫 페이지에다 이런 걸 넣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소개서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 취업 컨설팅 받으면서 작성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잘한 게 뭐였냐면 항상 여기다 설명을 해놨어요. 이렇게 설명. 이런 어떤 이상점은 어디에서 뭘 한 거다. 그 다음에 이런 설명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이걸 통해서 뭘 배웠고 어떤 거를 했는지 그런 내용들을 쓰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프로젝트도 마찬가지 여러분 수업 시간마다 과제물들을 다 할 거란 말이에요. 그 과제물을 전부 다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왜냐하면 여러분들 교수님들이 과제 내고 했을 때 그냥 하지는 않고 이게 뭔가 여러분들 수업에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제시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들을 전부 다 여러분들 많을수록 여러분들이 많이 한 거니까 그걸 하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거는 우리 학교 로드맵이니까 여러분들 갖다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성적도 그렇고 이제 교과목 스터디 같은 경우 스터디 과목들을 쭉 많이 했어요. 이제 교수학습 개발안에서 하는 것들 여러분들도 교수학습 개발안에서 하는 이런 스터디 같은 거 많이 참석을 좀 하세요. 그러면 뭐 장학금도 주고 하잖아요. 자, 스터디 교과목 같은 것도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링크를 걸어가지고 이 보고서들이 어디에 있는지 보기 쉽게끔 많이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에도 보면 이제 프로젝트, 캡스톤 디자인도 목적이 뭐였고, 개발 기간 언제였고, 담당 역할, 프로젝트 어떤 기술을 썼는지 관련 자료 링크. 요즘 이제 여러분들 깃허브나 깃허브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깃허브나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이제 개발 오픈 소스들을 대부분 이제 공유해서 많이 써요. 이제 그런 것들에다 넣어도 되고 구글 드라이브나 이런 데 여러분들 넣어가지고 링크를 걸어도 좋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했던 것들을 쭉 포장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수업 시간에 이런 것들을 해서 나는 어떤 경험을 갖고 있다. 자, 이 정보부 관리 측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ISMS라는 걸 통해서 이런 결함 보고서도 한번 작성해 봤고 종합 결과 보고서도 만들어 봤다.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좀 필요하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쭉 이렇게 목록을 잘 작성해서 작성하는 게 좀 필요하다.
프로그램도 지금 우리 동인이 학생 같은 경우 이제 링크 과정, 지능형 블록체인 과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 학교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을 여러분들 참여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들 힘들 수도 있지만 이런 사업을 참여해야 여러분들이 경쟁력이 더 좋아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꼭 이런 사업들에 참여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좀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요거까지 제가 설명을 했고,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그 아까 결함보고서 작성하는 거 한번 작성들을 한번 해보세요. 자, 상담은 오늘 누가 할 차례냐면, 잠깐만요. 상담이 출석을 보면, 저번에, 진표 했고, 정훈이까지 했었나? 네, 맞습니다. 재준이 했었니? 재준아. 이재준 없나요? 없어? 그러면 경준이, 차경준하고 이현주 학생 있나? 네, 교수님 차경준 있습니다. 이현주는? 현주 없어요? 그럼 은수 있나? 김은수? 없어? 그럼 오늘 경준아, 경준이만 하자. 상담.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결함보고서 작성을 하도록 하세요. 원래 오늘 그 대치 수업이지만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이 영상은 또 올려놓도록 할 거니까 온라인 실시간으로 뭐 들은 걸로 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나머지 학생들은 나가지고 경준이만 남아있으면 돼요. 선생님, 어? 질문 하나 드려도 되나요? 질문해요. 그 시험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 네. 주에 설명해 주시고 그러면 그 다음 주. 설명해 주신 다음 주에 시험 보는 거죠? 그쵸? 감사합니다. 네.